시가격이 100억이다. 안 100억? 뽑아봤는데.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정혜란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한참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콤비가 잘 맞아. 네? 괜찮나요? 콤비가 잘 맞아요. 예, 저번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1등 그쵸. 취득세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환급. 조기 그쵸. 환급에 조기 대해서, 환급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1등 보유세에 대해서, 갖고 계시죠, 몇 채? 아니요. 가진 게 없어갖고 언제 네, 내는지를 남들 거 가지신 가지고 분들만 정리해 주셔서. 네, 저는 뭐 알련만 드리고 있죠. 제가 네. 직접 내고 싶은데. 저도 빌딩에 대한 보유세 좀 내고 싶습니다. 저도요. 많이.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환급도 받고 싶고 제사세도 내고 싶고. 종부세도 내고 싶고. 종부세도 내고 싶고요. 보유세가 크게 지금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죠. 네. 근데 재산세는 이게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세. 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국세죠. 세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청에서, 시청에서 나온 거는 지방세. 지방세.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온다? 그럼 네. 국세,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2005년도부터 아마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5년, 6년도도 없었던 것 같고, 네. 제가 7년도부터 가세됐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직접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산세를 다 알아야 종합부동산세를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합격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업무를 직접 신고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종부세 하면서 그 재산세를 찾아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환급받게끔? 네, 재산세 잘못돼서 환급을 받고 종부세 계산을 해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딱 한 번 그 직접 신고하는 제도였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냥 고지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재산세 공부를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은 이제 잘 모르죠. 고지하는 대로 그냥 믿고 하는데. 재산세 고지하는 대로? 네, 고지하는데. 근데 재산세가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별도 합산인데 별도 합산으로 안 된다든지. 그거는 소유자 잘 모르나?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고지하는 그쵸? 대로 내니까 따져보지를 않으니까 그냥 오면은 그냥 납부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경정청구라고. 그렇죠. 하죠? 경정청구하면 네. 지방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경정청구하면? 한 번쯤 내가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를 그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은 이제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근데 고지서가 오긴 하는데 잘 안 보시거든. 그렇죠.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냥 오면 그냥 납부하는 걸로. 납부하라 그러니까 납부하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네. 국세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를 정부에서 걷어서 국세청에 걷어서 관할 지방에다가 그대로 지역자치단체에서 쓰게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제도라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주택은 11억. 네. 11억. 6억, 11억. 6억은 뭐죠? 그러니까 주택 수가 이제 한 채이신 분들은 11억 기준. 근데 수. 그러니까 그거는 한 채이신 분은 11억인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6억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을 때 유기하자는 게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종부세는 부부인데 공동 명의로 해놓으시면 본인들이 이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그 한 세대로 봐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주기도 하고 그거는 그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시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한번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청하는 6억, 거구나. 6억? 아니면 11억을 하는 게 유리할지 뭐 이런 거는. 그럼 이제 건물은 일단 80억이지 않습니까?
별도 합산으로 하는 게 80억. 네. 그죠. 기준 시가 80억이시죠. 네. 그러면 30억 빌딩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가 안 되고 재산세만 납부하시면 되죠. 재산세가 이제 부과되는 기준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게 등기 보고 과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등기의 뭐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법에는 근데 등기된 사람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법에 사실상 소유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라고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면은 예를 들어 6월 1일 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5월 말에 잔금 치르신 분이고 등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면 이거 누가 낼 것인가가 애매할 수 있죠. 그럼 잔금 치른 날 기준인 건가요? 그렇죠. 치른 날 기준으로 해야 돼요. 등기는- 사실상 등기는 소유자. 좀 미뤄졌어도. 내가 잔금을 치르면 저희가 양도세 할 때도 잔금 치른 날짜가 그렇죠. 양도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동일하게 네. 실제 이제 잔금을 치렀으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5월 31일자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 잔금을 받았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인이 그죠? 등기는 매수인이- 다음날 했어도. 다음날 했어도 아. 그죠. 6월 1일 기준으로는 매수인이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근데 그런 거를 잘 좀 정확하게 이해가 얘기를 됐어요. 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사실상 이해가 됐어요. 소유자라고 네. 하는 이유가 네. 며칠이 걸리니까.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5월 30날 밤 11시 50분에 네, 잔금을 치르면서 치르면서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그쵸. 잔금 받고 치르면은 이제 매수인이 6월 1일 기준으로 매수인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라는 말이 쓰는 그렇게 나오시는 쓰는 거군요. 이게 네. 생각보다 등기에 있는 사람, 등기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등기는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거의 소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게 누구 건지 정확하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슈가 그 공시지가 가격 지금 이제 상향해서 그쵸, 현실화하겠다. 네네네. 재산세는 이제 저희가 공시 가격 기준으로 다 부과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다 기준 시가로 저희가 가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공시 가액에 다 바로 계산을 하는 거는 아니고 네. 그 공정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비율을 뭐 70%, 50% 이렇게 곱해서 80% 뭐 이렇게 가세 돼 있어요. 표준이 정해지고 있어요. 근데 주택은 지금 좀 70% 정도로, 그러니까 공시가액이 예를 들어 뭐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에 70% 곱한 7천만 원에 가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뭐 1억이었으면 그게 주택보다는 좀 낮은 뭐 50% 정도 공정가액 비율에서 5천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시키고 있죠. 근데 이 비율은 자꾸 높이고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도 하겠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되게 낮게 했다가 지금 거의 95%? 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 거의 100%가 목적이어가지고 원래 2022년부터 100% 근데 공시 가격 자체에 바로 세금을 매기겠다고는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100%까지. 뭐 계속 올릴 수 공시지가도 현 시세에 맞춰서. 네, 그렇죠.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죠. 그럼 세금 많이 걷겠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기준 시가가 진짜 예전에는 저희가 시세에 비해서 정말 그렇죠. 굉장히 낮았는데 네, 지금은 많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기 항의를 해서 자기 공시지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구청에다가 뭐 문의를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난 톤없이 높냐 가지고 재산세 낮게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매매를 할 때요. 맞아요. 공시지가 낮으면 감정평가에도 안 나오고 대출 맞아요, 적게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시지가를 너무 낮춰서 재산세 적게 냈을 때는 현실적으로 보유할 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나중에 사실. 양도할 때, 팔 때는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만약에 내가 재산세가 좀 궁금하다 하면 이거를 물론 세무사님한테 전화하시면 되겠지만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다가 제일 문의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 주시면 그 건물 가날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문의를 본 하죠. 건물 소재지. 소재지. 네. 구청에. 구청에 하면 친절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친절히 설명해. 아, 친절하게 해주세요. 상냥하게 전화를 하면 상냥하게 답변이.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재산세 내는 날짜가 네.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토지부 같은 경우는 뭐 9월 달, 그러니까 네. 16일에서 30일 날 가지고, 근데 네. 건물부는 7월 달, 7월 16일, 31일 이렇게. 이게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바빠갖고 이렇게 나눠놓는 건가요? 같은 날 내면 되지 왜 이렇게 토지랑 건물을 나눠놨죠? 그 한꺼번에 내면 뭐 납세자들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납세 쪼개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예. 차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시납이 아니라 일시 약간, 나눠서 7월 달에 한번 내고 2개월 할부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들면은 더 네. 반발이 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과세 표준 이제 뽑을 때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그거는 이제 2주택 이상인 분은 6억이 넘으면 네. 과세 대상이 되고 네. 1주택이신 분은 11억 기준. 11억. 그 다음에 종합합산이라고 해가지고 나대지 같은 땅 있죠. 건물이 없는 토지. 네. 그거는 5억 기준이세요. 5억. 기준시가 5억. 그 다음에 별도 합산 재산세 부과가 되고 있는 게 상가 건물 있는 땅. 빌딩 같은 경우는 80억. 80억. 네. 네. 별도 합산 토지가 80억이신 거거든요. 네. 건물에 부과하는 건물은 게 아니에요. 없네요. 그죠? 건물에 종부세는 대해서 주택밖에 안 내요.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주택이 부과되는 거고 나머지는 땅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거니까 네. 별도 합산 토지가 80억 기준이시니까 그러니까 훨씬 그 건물까지 합하면은 더 훨씬 시세로는 더 비싼 건물이시겠죠. 그렇죠. 그러겠네요. 그거 네. 부과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해요. 별도 합산으로. 토지만 되니까. 네. 근데 그 과표가 네. 어떻게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세 표준은 이제 3억인 분은 0.6%고 최고 뭐 많이 부과되신 분은 최고 3%까지. 3%. 네. 매년. 매년 12월 달에 납부하시는 아. 거예요. 계산은 이제 본인의 가표 고시가액은 다 조회 가능하시니까 네. 그거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쪽에 들어가서 입력을 아, 해보면 쫙 네. 이게 산출되는 사이트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네. 네. 종부세 별장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별장은 주택인데. 별장은 가세는 안 돼요. 예. 주택만. 왜 안 하는 거예요? 별장. 가세 안 하겠다고. 그 대신 이 별장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더 높으니까. 재산세 어마어마하게 내시니까. 재산세를 많이 내시니까 네. 요거 종부세까지는 그러니까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네. 저희 양도세 마지막으로 필터에 대한 얘기, 양도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디 부동산 홍상한 대표였습니다. 정혜란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